대법원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오늘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제 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죠. 법조인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깐 것이 이 공수처가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해서 내란죄를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는 수사권이 있다. 그러니까는 체포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직권남용죄 같은 것이 직권남용죄는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소추는 못 하죠. 소추는 뭐 내란이나 외환죄만 소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기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일반 사건들, 중지된 사건하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내용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8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저 재판 받은 것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때 작년 1월에 대통령 경호처가 이 한남동 간저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았었죠. 막았어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영장 쇼핑하다시피 해서 그때 서울 서부지방법원 자파판사가 있는 데 가서 받아왔다. 그때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한동안 떠들썩했죠. 자, 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체포방해죄를 중심으로 몇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7년. 그리고 오늘 그게 그때 당시 경호처장하고 경호차장도 실형 선고받고 다른 법정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도 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 전원합의체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이 다 들어가가지고, 전체 14명 중에서 12명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모든 대법관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 전원합의체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각 소부에서 이게 전원합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넘겨서 이렇게 전원합의체에서 전체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죠. 저번에 이재명 선거법,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 다 그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대 2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중요한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넘기지 않고 대법원 3부에서 했는데,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이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인데 재판장이 이흥구입니다. 이흥구. 오늘 이 이흥구가 재판장으로서 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것이 TV로 중계가 됐는데, 이흥구가 누구냐? 바로 유명한 좌파 판사죠. 이 대학 다닐 때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나중에 방공법 위반 전과자 중에서 판사가 된 유일한 사람이다. 그때 특사가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9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최고참이죠. 그래서 그때 조희대를 탄핵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탄핵을 하면은 이제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들어서는데, 거기서 가장 고참이 바로 이 이흥구다. 좌파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방공법 전과자. 그래서 이 이흥구를 이 조희대 대신 자리에 앉혀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때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죠. 바로 그 이흥구가 오늘 선고를 내린 3부의 재판장입니다. 오늘 선고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을 저는 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소부에서 이것은 중요하니까는 저는 합의체로 넘겨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 이흥구가 여기서 넘기지 않고 여기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원래 하려면은 저 8개 재판 전부 다 나중에 모아서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모인 데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부터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게 정당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소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 중요한 일을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 3명이 판단을 했습니다. 3명이. 이형구가 주도를 했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소부가 4명인데 그중에 이제 오석준 대법관은 본인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고 저 1년 서울법대 선후배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저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표를 해서 빠져나와서 3명이서 이 중요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상 처음 그러니까 이 8개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오는 순간인데 이것이 크게 보면은 과연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 차원에서 아직 한 번도 결론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체포방해에서 유죄를 하면서 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그 이유를 하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대법원에서 오늘 이형구가 선고를 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불소추 특권은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도 불소추 특권은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그러면은 새로 형사소추를 제한을 하는 거는 새로 기소하는 것만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재판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재명은 왜 재판 안 하느냐. 새로운 기소만 못할 뿐인데 이 말도 지금 나오게 되죠. 대법원에서 선고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더 복잡해지니까는 일단 그 논외로 치면은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적법하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소추는 못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이재명 수사가 저는 이게 기소가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수사를 받다가 막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한 후에도 새로운 수사 대상이 막 나타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사건이 있었죠. 쪼개기 후원금. 그래서 이화영이 그때 이재명이 대선 후보 출마하는데 후원금을 몰아줘야 된다고 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김성태가 이 쪼개기 후원으로 막 1억 원 가까이 돈을 후원을 했죠. 뭐 9천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하영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이 김성태는 일반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하영도 그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인데 김성태에게 500만 원 때린 재판부하고 그 재판부도 이하영의 무죄를 하면서도 유죄 의심이 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7대0으로 그러니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만들어서 준 사람이 유죄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사실상 유죄인데 국민참여재판이니까 무죄다. 어쨌든 돈을 준 김성태가 유죄면은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은 기소조차도 안 됐죠. 이재명. 그럼 기소조차도 안 됐으면은 수사를 해야죠. 일반 정차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자동 사건. 그런 것도 지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참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동 사건 강백신 검사가 수사한다 막 했는데 이거 다 허지부지 돼 있죠. 수사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이재명 수사 진짜 해야 되는 게 바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이것은 한국 헌정사를 완전히 오점을 남길 그런 일인데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24년에 권순일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계속 한다는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서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당시 기사입니다. 2024년 8월 7일자 기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전국 상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에 이제 8월 달만 해도 그 직전 한 4개월 전만 해도 이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을 기소를 하고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 그렇게 분명히 계속 수사한다고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재판거래 의혹이 그때 이재명이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말고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와서 뭐 친형 강제 입원하고 또 거짓말 한 것들이 있죠. 검사 사칭. 그 거짓말 해가지고 2심에서 징역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벌금 150만 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다 날아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출마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 뭐냐면 가장 최고참 대법관인 권순일이 이 캐스팅 보트를 하고 그 분위기를 주도를 해서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그 김만배 씨가 그것을 중간에 다 다리를 놨죠. 그래서 뭐 바카스 박스 들고 뭐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 찾아가고 했다는데 그때 이 권순일 씨를 이렇게 그 고문으로 앉혀서 뭐 몇 억씩 이렇게 일도 하지 않는데 돈 주고 그 다음에 지금 50억 클럽 가입시켜주고 그리고 또 저건 기소된 기사인데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아마 저게 무죄가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그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대법원장 시켜준다. 이런 거래설이 있었죠. 자, 그 거래설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넉 달 후에 저 기사가 나온 지 넉 달 후에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전국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허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수사해야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나라 최후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7년을 확정을 한 그 대법원에서 재판이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법원 해체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지금 묵혀놓고 그대로 지금 그 유야무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기사 보면은 검찰은 그러니까 권순일을 기소를 했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나서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 이 권 전 대법관이 재임 당시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하고 거액 플러스 대법원장 받기로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살펴봐야죠. 이재명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김만배에게 지시를 했는지 이거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 재판거래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그 현직 대통령도 소출을 못하는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쪼개기 후원금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러다가 검찰이 지금 10월 달에 해체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그냥 사건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 재판 거래했다는 이 사건이. 이 말고 취임 후에도 이재명은 여러 가지 선거 개입이나 당무 개입, 그리고 최근에 삼성하고 SK 뭐 8비 들어가지고, 전남 강주에 반도체 몰빵하기로 했다는 거, 그런 거 뭐 직권 남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오늘 대법원에서 뭐 지난번에 하급심 법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현직도 소출을 할 수 없는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수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 이게 한쪽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오늘 이 선거 중에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재판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소원. 그때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죠. 일종의 사심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원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건데,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유연성을 다투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일반 사건보다도 빨리 상고를 기각해버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그 대법관 이형구가 재판장으로 있는 여기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 올해 4월 29일 날 2심 선고가 됐으니까 이거를 대법원에 가서 2달여 만에 그냥 두드려 버렸습니다. 2달여 만에. 그런데 김용 있죠, 김용. 이제 저 기사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용, 그, 이재명 그 핵심 특권으로 그때, 2022년에 대선 그 후보 경선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자기 이제 이재명 조직 만든다고, 20억 원 달라고 했다가 이제 8억 원 8억 원까지 받다가 이게 사달이 나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그거하고 또 김용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뇌물 받은 거 이거 다 합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죠.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이. 그런데 그 선고 2심에서 선고받은 게 언제나 2025년 2월 6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5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권은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을 1년 5개월 동안 들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달 만에 다 처리를 해버리고, 김용은 1년 5개월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그 사이에 무슨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고, 내 거는 전부 다 공소 기각된 거야. 하고 국회의원들 쫙 줄 세우고, 대법원이 그렇게 하는데도 대법원이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권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김혜경.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우원식하고 그 배우자들 밥 사주고 한 거. 그게 2심에서 벌금 15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일반인이긴 하지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은 공직선거법 박탈돼서 선거운동 같은 것도 못하죠. 출마는 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김혜경 씨가 2심 선고받은 게 2025년 5월 12일입니다.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묵혀놓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거는 불과 2달 만에 두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 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그 전원 합의체에도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선고를 기각한,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말입니다. 이거는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고 사법의 정치하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원 합의체에 돌리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본안 사건인 소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2심에서 아직 2심도 안 끝난 상황인데, 그것의 격가지 사건인, 지류 사건인 이 체포방해 사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유죄를 때려버렸다.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형구, 그 유명한 좌파 성향의 판사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머지 7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선고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짚어볼 대목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